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저기서 시장에 빨간불만 넘쳐납니다. 시그널들, 약간 좀 보수적이거나 혹은 좀 비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요즘 들어서 보도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신호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읽어주세요. 네, 역시나 이번에도 연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긴 했습니다. 3연속 75bp 인상을 이제 사상 최초로 단행을 했었고요. 문제는 이렇게 예상됐던 부분들보다 점도표 상에서 굉장히 연준 위원들의 급격한 상향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준금리를 올 연말에 4.4% 그리고 내년 말에는 4.6%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연말 4.4, 지금 75bp 단행이 세 번째 된 이후에도 이 4.4에 도달하려면 125bp를 추가적으로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예정이 돼 있던 수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의 입장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당장의 어떤 경기 둔화라던가 이런 힘든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 인플레를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의 고통들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잡지 못했을 때 퍼펙트 스톰으로 이 실물 경제를 뒤엎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 환율도 지금 1,400원을 돌파하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3년 6개월 만에 일입니다. 그러면서 1,410원까지도 장중에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미 기준금리가 재역전됐어요. 그런 분위기는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 우리는 우리나라 증시 또는 채권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우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그리고 더 나은 선진국 쪽에서 금리까지 높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걱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글쎄요, 상반기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한국에서 뺐습니다.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7월과 8월 들어오면서는 약간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일단 9월 들어와서 또 증시가 하락을 할 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실상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외국인들의 대량 자금 이탈이 2달 매수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우려했었는데 다행히 이런 분위기에 비해서 외국인 매도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은 편이에요. 사실 이 정도 1,400원의 환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나와야지 이론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한국도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0.5%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죠.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은행권에 적용되던 금융당국의 현금 보유 비율 규제 이런 부분들이 유예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는 국면으로 오면서 5대 시중은행은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금리를 올려주면서 정기예금이 몰리는 효과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보게 되면 5대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3주 만에 13조 원이 몰렸다라는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의 이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정기예금 쪽으로 이탈할 만한 어떤 금융당국의 규제와 더불어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양 지수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부 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120월선의 장기 이평선,
여기는 정말로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거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주식의 상당 부분을 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건 정말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 테스트 구간으로 다시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었던 태조 이방원 그런 것들은 또 이런 꺾이는 시장에서도 재상승 보여줬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4차 산업이 가세를 하면서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테마들이 각광을 받고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시장이긴 하나 여전히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 쪽에서도 또 미국의 최대 케이블 기업인 컴캐스트 이쪽에 5G 통신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또 노조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외 마스크의 전면 해제 그리고 일본 쪽의 무비자 검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여행주라던가 항공주 이런 쪽들도 좀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겨울철에 추가 물량을 적기 확보하면서 현재까지 LNG 수급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 대비로도 강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좀 점검을 해주셨고 일단 시장의 금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오늘장 금요일입니다. 과연 어떨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만 있어가지고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알려주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중심으로 한국 시장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과연 이게 언제 돌아설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요원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연준 쪽에서 워낙에 강한 기준금리에 대한 논리들을 설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리의 인하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세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 인플레에 대한 강한 입장 확인과 더욱더 부담되는 강달러 현상들이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더 장기화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방산 같은 분야가 푸틴의 30만 예비군 동원령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이건 단순히 이슈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단요. 어떤 대한민국이 예전과 다른 K방산의 위상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프리미엄 부여, 즉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이런 쪽들이 전부 다 향후에 선진국 쪽으로의 무기 수출 추가 계약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주가가 9월 7일 이후에 꺾이는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점 우리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로봇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 태조이 방언의 4차 산업이 가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쪽들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잠깐 로봇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정말 무수하게 많은 기업들의 투자 이런 부분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각국에서도 이런 힘든 경제 침체라던가 둔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4차 산업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인천공항 쪽에서도 스마트 물류센터가 구축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 첨단 물류 로봇이라던가 스마트 자동화 이런 쪽에 설비를 투입을 하고 정말로 이제 인천공항이라던가 이런 곳들에서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서비스하고 있었던 분야들에서 전부 다 로봇으로 대체해 나가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물가가 크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각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큰 기업의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를 축소시키기 위한 앞으로도의 어떤 로봇으로의 전환 이런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달 말에 열릴 인공지능 데이, AI 데이입니다. 여기에서 인간 체형과 똑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중국의 로컬 기업인 샤오미 이런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어요. 그만큼 전 세계의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지금은 로봇에 대한 테마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미래 먹거리인 로봇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인데요. 워낙에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리고 경량화 이런 쪽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전통 강자들, 소재, 장비 이런 쪽들이 완벽하게 죽은 것도 아닙니다. 다 순환매를 돌면서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기차 보급률 향후에 더 급속도로 빨라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서 이걸 못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오른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현재 이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파이는 얼마만큼 더 커졌으며 앞으로의 보급 속도라던가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 투자할 만한 전체 종목들, 시가총액 전반적으로 큰 종목들이죠. 개인들이 특히나 상반기에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현재 이미 빅트렌드가 되어서 가고 있지만 더 갈 종목들 이런 쪽들에 대한 매수와 눌림목 진입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또 섹터일 것 같아요. 여전히 강합니다. 태양광은 물론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CS 윈드라던가 CS 베어링, 동국 SNC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태양광이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가 풍력에 비해서는 쉬운 편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각국의 정부 정책들이 뒤따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설치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화솔루션이라던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상반기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었죠. 그런 기조들이 단기간에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미 친환경 이런 트렌드는 한 나라만의 트렌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 정책이 뒷받침을 해나가는 공조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엄청난 실적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보다도 더 높은 실적들이 구현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선 쪽에서 기자재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단순히 조선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풍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하셔서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지만 우린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고 많이 오른 것처럼 보여도 진입목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오늘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무게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은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기존의 주도주라 불렸던 이 태조, 이방원 종목군들 플러스 알파로 로봇을 비롯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도 함께 보자라는 시각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두운 시그널이 훨씬 더 많고요. 하지만 종목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군들도 있다. 앞서서 이렇게 또 압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이었습니다.